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탁탁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이 선택이 되어요. 그런데 마우스의 모양이 병원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 십자가 이 모양을 마우스 포인터라고 이름 붙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가 한번 클릭하면 이 사각형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는데 그때 여기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이 바뀌어요. 이렇게 알파벳이 나오고 뒤에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여기다 갖다 놔보면 이름 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 상자. C9 여기가 이름 상자. 그러면은 B1 그럼 이것도 이름 상자 되셨죠? 요 B1을 이름 상자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A, B, C, D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알파벳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아래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 그러냐면 열이라고 그럽니다. 열, 약속하겠습니다. 열. 그럼 열에 이름이 붙여 있죠. A, B, C, D 이런 이름을 열 머리글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툭툭 모두가 선택해지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행이라 그러고 여기에 숫자가 있죠. 그런 이름하여 행 번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을 갖다 선택하면 셀은 열 머리글과 행 번호가 맞춰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B2 하면 마찬가지. 여기 위치다. 그럼 요 하나, 요거를 우리는 셀이라 그랬는데, 셀은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는 세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이렇게 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셀이 있으면 셀로 만들어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종이 한 장 이렇게 해서 시트, 아래 시트라고 되어 있죠. 이 아래 내려오면 근데 시트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파일 클릭했더니 앞으로 갔죠. 되돌아가기, 홈, 삽입, 레이아웃 이런 걸 우리는 메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홈, 삽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요. A1 셀에다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은 성적 기록부 이렇게 입력합니다. A1 셀에 성적 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A2번 셀에는 번호, 그럼 번호가 있으면 성명이 들어가야겠죠. 이때 마우스를 갖다 클릭을 해도 되고 방향 키에서 오른쪽을 이동해도 이동합니다. 성명, 국어 이렇게 놓고요. 수학, 과학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성적에는 뭐가 나와요? 그 교과의 합이 나오겠죠. 총점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균이 있죠. 그리고 우리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초등은 예전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차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죠? 입력이 되었는데 전부 한글로 입력했는데 왼쪽에 가서 달라붙어져 있죠. 자, 번호 1번 아래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를 입력하는데 번거롭습니다. 해서 어제 지난번에 연수할 때 요 1번을 한번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15번까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범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톡 칩니다. 그러면 다 지워져요. 자, 다시 1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사각형 모양의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오면 포인터가 더하기 표시로 바뀌어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끌어주면 됩니다. 드래그 한다는 얘기에 꼭 마우스를 아래로 끌어주면 돼요. 쭉 15. 그리고 마우스의 버튼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채우기 핸들러라 그럽니다. 채우기. 그래서 지금 한글은 왼쪽에 붙어 있고 숫자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왜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의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명 있죠. 성명을 15개 넣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값 아래로서 값을 입력했네요. 값을 병정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아래로 살짝 끌어줍니다. 그럼 여기 모두 선택이 되었죠. 그때 채우기 핸들러를 써서 아래로 끌어 보겠습니다. 쭉 15. 값을 병정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또 값이 또 들어갔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가 값 다음에다가 숫자를 1이라고 쓰고 잘못했네요. 임계까지 했는데 값 숫자 1 그래서 채우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값 1, 2, 3, 4, 5 이렇게 또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성적 일일이 다 데이터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입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어 첫 번째 갑이란 어린이 85점, 을이란 어른이 83점, 병이란 어린이 90점. 자, 요거를 한번 채우기 핸들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85에서 90까지 해서 채우기 핸들러. 이렇게 되죠. 이거는 계속 늘어나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100점이 되기 전까지만 넣습니다. 100점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위에 것이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수학은 아이들이 공부를 좀 어렵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95점, 두 번째는 94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 실제 값은 이렇지 않겠습니다만 빨리 넣기 위해서 과학은 반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77점, 두 번째는 79점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칸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5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냥 99점 하나로 갖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99에서 아래로 쭉 끌어주면 99가 계속 들어가죠.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로 완성되어서 출력을 하면 좋겠는데 총점이 안 들어갔잖아요. 총점, 평균, 석차 여기까지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연산하기인데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복합 뭐 이런 것을 같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더 보충하면 표를 완성하는 걸 해봤습니다. 번호 셀 있죠? 번호 셀에서 이 석차 끝난 데까지 표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셀이 되어 있지만 이건 표가 아니죠. 표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게 되느냐면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이 완료 안 돼도 같이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갑니다. 메뉴에서 파일 찾으셨나요? 파일 클릭. 여기서 위에서 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인쇄를 가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쪽과 같이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미리 보기. 요걸로 해가지고 좀 부족해요. 표가 완성이 안 됐죠? 성적 기록부도 왼쪽에 와서 더 붙어 있고 약간 보고서 양식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성적 기록부로서는 좀 약한 것 같아. 이것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 되돌아가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되돌아가기 화살표 클릭. 표를 완성하는데요. 번호를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어때요? 잘하셨나요? 힘들어요. 삐뚤삐뚤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번호를 한번 클릭하고 Shift 키를 눌러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석차와 H열과 17행이 마주치는 셀을 가서 탁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범위가 지정이 돼요. 어떻게? 번호에서 번호를 먼저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내가 범위 지정 마지막 하고 싶은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표로 만드는 건 뭐예요? 삽입이죠. 그런데 삽입은 여기 와서 표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을 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중에 홈 메뉴가 있어요. 홈 메뉴에 가면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굵게 이렇게 되어 있죠. 맑은 고딕, 글씨 크기는 11. 그 아래에 보면 여기에 테두리라는 것이 있어요. 테두리. 여기서 아래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테두리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6번째 줄에 모든 테두리 하고 나와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테두리는 됐는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위와 아래 가운데고 이거는 좌우 가운데. 클릭. 되셨죠? 그 다음 저는 석자를 빠뜨렸네요. 석자 빠뜨렸으니까 석자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가졌다. 클릭. 마찬가지로 여기는 벌써 모든 테두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성적 기록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있네요. 이 한가운데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한글에서 셀 합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 엑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기록부를 클릭을 한번 하고 셀을 합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데까지 모두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1행까지 되셨죠? 그럼 범위가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위에 홈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랬더니 성적 기록부 가운데 갔죠. 그런데 글자 크기가 11로 고정되어 있으니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2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넣고 싶으면 채우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채우면 돼요. 채운 거를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에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했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이렇게 글자의 크기나 색깔 바꾸기 이런 걸 우리는 서식이라 그러는데 이 서식을 변경시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총점을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과학 이걸 총점을 구해야겠죠. 수학 시간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85 더하기 95 더하기 77는 하고 엔터 치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하는 입력 양식이고 엑셀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엑셀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항상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하는데 여기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에 계산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equal 이거는 는이란 뜻이 아니라 같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처리해서 이 셀 속에다가 넣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3이죠. 83 더하기 94 더하기 79 그리고 엔터 탁 쳤더니 256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면 256 나온 것을 한번 딱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아까 요거 이름 상자는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fx 함수죠. 함수 오른쪽에 하면은 는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식 입력줄.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표시된 것은 여기 셀에는 수식줄에 입력줄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값의 총점은 클릭했더니 수식 입력줄은 85 더하기 95 더하기 77이죠. 는 해놨죠. 똑같죠.
여기서 는 해도 똑같아요. 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바꾸면 되겠어요? 이퀄의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퀄의 위치를 뒤에 거를 백스페이스를 쳐서 지우고 85 앞에다가 이퀄을 넣으면 됩니다. 이퀄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셀에는 결과값만 들어간다. 무엇의 결과값? 이퀄의 오른쪽에서 처리된 결과값. 그러면 총점 여기에다가 이번에 또 이퀄하고 이번에는 마우스로 갔다가 90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키보드에서 더하기, 그 다음에 93이 있는 셀을 클릭하면 하고 더하기, 그리고 82를 클릭,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세요. 이퀄 C5에서부터 E5까지 더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엔터, 결과값이 쏙 들어갔죠. 뭐냐? 엑셀은 이 셀의 값을, 셀이 들어있는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 무, 기, 경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채우기 핸들러를 쓰면 돼요. 쭉 이렇게 채우기 핸들러 썼더니 자기가 알아서 계산 딱 나와요. 그러면 7번 경의 것을 보면 수식 입력줄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것을 채우기 핸들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85, 95, 77은 셀 이름이 아니죠. 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핸들러를 쓰면 쭉 하면 뭐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갔죠. 이거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화면 상단에 가면 되돌리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취소 한 번만 클릭하면 사라지죠.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식을 해가지고 채우기 핸들러를 썼습니다. 채우기 핸들러 여기는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에서 해놓았던 것을 위로도 채우기가 돼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 여기에 더하기 표시로 되는 것을 위로 쭉 끌어줍니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러가 작동이 돼서 위에도 셀 이름들이 연산으로 다 되어 있죠. 수식 입력줄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총점 나누기 수. 도수가 되니까 우리는 총점은 구했죠. 우리는 총점이 구해져 있지 않다라고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이퀄을 먼저 하고 국어 클릭하고 더하기, 수학 클릭하고 더하기, 과학 클릭하고 뭐 해야 될까요? 나누기. 나누기는 물음표 아래에 있는 슬래시 기호를 칩니다. 슬래시. 그리고 3. 여기 개수가 3이니까 3개의 과목에서 평균이니까 3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값을 가서 하면 이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봤더니 수학 연산에
순서에 맞지 않죠. 수학 연산은 어떻게 해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덧셈, 나눗셈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가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서 숫자 9번을 탁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는 2, 3에서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숫자 0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평균이 나와서 소수점으로 쫙 표시가 됐네요. 값이 값의 것을 구했으니까 을, 병정 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채우기 핸들러로 쫙 되셨죠? 그러면 성적 기록부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값을 값의 성적이 전부 다 여기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성적 기록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점수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넣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소수점 아래까지 막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소수점의 자릿수를 줄이는 것. 반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줄을 이렇게 해서 모두 선택하려면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는 손가락이 아프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맨 마지막 15번까지 해서 탁 클릭하면 범위가 지정되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올라가서 도구들을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퍼센트도 있고 쉼표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자릿수 늘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늘어나네요.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자릿수 줄임.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평균이 탁 구해졌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석차. 석차는 어떻게 구해요? 석차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총점을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7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57보다 더 큰 것이 있나 쫙 비교하는 거예요. 있네. 그럼 이것이 높으니까 264보다 더 큰 것이 있네. 이렇게. 더 큰 것이 있는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273. 273보다 276이 넘네. 276보다 더 큰 것이 있나 봤더니 이건 동점이네. 278이 있구나. 279.5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도 이런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음날 할 텐데 오늘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 마우스를 이 표 바깥으로 클릭하지 말고 표 속에다 놓고 이 위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이 가운데쯤에 하면은 여기에 기억, 히읗 또는 히읗, 기억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히읗, 기억이나 기억, 히읗인데 총점에서 우리가 클릭을 했습니다. 총점에서는 석차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1순위가 되니까 총점에다 갖다 놓고 기억, 히읗 아니고
아니고 히읗 기억으로 가서 클릭하는데 여기 숫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아까 제대로 찾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1등이네요. 여기는 몇 등일까요? 2등. 우린 2라고 치지 않죠. 이제는 이걸 클릭 한번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면 쫙 속초가 매겨졌네요. 그런데 이쪽을 보세요. 번호도 바뀌어 버렸고 성명도 위치가 바뀌었죠.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아까 번호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는 채우기 핸들러 정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숫자 오름차순으로 정렬. 이게 번호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탁 정렬. 그랬더니 가불병정에 석차가 딱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짠 복사해가지고 범위를 지정해서 Shift 키 누르고 탁 해서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살짝 한 번만 탁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복사를 한번 여기 복사를 한번 클릭 되셨죠? 그럼 이게 복사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글 우리 워드프레스 한글을 가서 한번 클릭합니다. 한글을 클릭. 그럼 한글이 실행이 돼요. 자, 한글이 실행이 되면 네, 되셨나요? 한글이 실행되면 한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붙이기. 그럼 이렇게 탁 붙어져요. 엑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글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엑셀에서 해서 여기다 붙였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엑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엑셀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석자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꾸미기를 하면 되겠죠. 번호에서 석자까지 Shift 키를 누르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홈에 가서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하냐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석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거는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꾸미는 것은 여러 스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쇄가 될 것인지 한번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가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되돌아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종료하기. 종료를 하면 되는데 어제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저장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지를 않았어요. 오늘은 저장하기를 해보는데요. 위에 가면 위에 이 디스켓 모양이 있어요. 이게 저장인데 혹시 이것이 없으면 파일에 가서 여기 보면 저장이라고 나와요. 저장. 이렇게 해도 되고 저장을 눌러서 해도 되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 엑셀 프로그램을 닫기를 하면 여기 가입표가 있는데
요 닫기를 하면요. 닫기를 이렇게 하면 통합 문서 1의 변경 내용을 저장할까요? 이렇게 했죠. 이때 저장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 오늘 뒤에다 해도 되지만 바탕화면에다가 엑셀 연수라고 해서 저장하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위치 나왔고 구성 새 폴더가 나오죠. 그래서 새 폴더를 한번 클릭해서 엑셀 연수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더블 클릭. 그러면 폴더 속으로 들어갔죠. 폴더에서 통합문서 1인데 여기 가서 마우스를 한 번만 딱 클릭하고 다른 키 치지 말고 성적표 이렇게 성적 일람표로 할까요? 일람표하고 저장하면 딱 끝나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엑셀 두 번째 날 함께 공부하는 것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9월 14일 월요일 날은 데이터 관리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오늘 한 것을 불러와서 작업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지우지 마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